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라를 떠나서 신라 위에 있었던 나라를 잠깐 볼 건데요. 오늘은 진짜 잠깐만 수업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화면에서 보듯이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보이죠? 당나라 황제나 신라왕을 고구려 사람을 섬길 수 없대. 고구려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 운동을 뭐라 불렀죠? 자, 고구려 부흥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고현무, 건모잠, 그 다음에 누구까지? 안승까지 같이 활동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이 당시에 고구려 부흥 운동은 실패로 끝났었죠. 기억나지? 자기들끼리 누가 왕으로 하느냐. 나라도 아직 못 만들었는데 누가 왕하느냐라고 싸우다가 실패로 끝났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시의 당나라 황제는 이 부흥 운동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자, 고구려 사람들 살던 데다가 또 두면은 얘네들 또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고 다시 고구려를 세우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고구려 사람들을 옛날 고구려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하지 않고 원래 당나라 땅이었던 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 당시에 당나라는 요쪽에서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단길 쪽을 차지하겠다면서 서쪽에서도 한창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빠졌는데 이쪽에서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이쪽에서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 자, 이때 당나라가 이 서쪽에서 전쟁을 하느라 한창 바빴을 즈음에 자, 이전부터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란이라고 하는 애들이 요 근처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지금 여기서도 전쟁해야 되고 이쪽에 반란 일으킨 거란도 막아야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때 거란이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또 이 틈을 타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은 지금 거란 비단길에 한창 정신이 팔린 당나라 요때 우리 집을 되찾자 하며 다시 옛날 고구려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창 고구려 사람들이 옛날 고구려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고구려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단체로 가는 거니까 끌어줘야 될 리더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후에 고구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발해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구려 사람들이 옛 고구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구려의 뒤를 잇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서 만든 나라였구나 라는 내용만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시면 사실 오늘 수업 때 크게 배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발해가 건국된 땅은요, 무려 700년 동안 고구려가 지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큰 동네였고요. 그래서 대조영은 자기도 고구려 출신이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이 워낙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우리는 영원히 본받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발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이다. 요거는 여러분이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미 제가 2번이나 얘기했죠. 학습지 잠깐 정리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에 있던 고구려 출신 주민들이 거란의 반란을 틈타 다시 돌아오면서 만든 나라가 발해였고요.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내세웠고요. 자, 여러분 이 시기 때부터 자, 여러분 지도에서 잠깐 빠졌는데 남쪽은 통일신라가 있었고, 그치?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남쪽에도 나라가 하나, 북쪽에도 나라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남북국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두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발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구려가 멸망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야? 당나라, 신라 이 두 나라가 고구려 멸망시켰죠. 물론 자기들끼리 내부 다툼도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멸망시킨 거지, 그치? 자, 그리고 특히 당나라랑은 직접 전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고구려는 당나라는 물론이고 이 신라랑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발해는 그래서 당나라와 친하면 꼭 하는 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 때 당나라랑 친한 나라들은 반드시 당나라가 연도를 셀 때 쓰는 방법을 가져가서 쓰곤 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뭐라 불렀어? 연호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이 연호는 원래 중국에서 정하는 거를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서 쓰고는 했었는데요.
왜냐면 중국의 황제가 시간을 지배한다라고 해서 1년부터 10년, 15년 실컷 잘 세다가 당나라 중국 황제가 갑자기 기분이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또 1년이 되고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 안 나면 옛날 수업 다시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자기네들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호를 자기네 마음대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해 역시 우리가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데 당나라가 여도 세는 법을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시기 때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붙어있는 양쪽 나라들이랑 모두 험악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발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양쪽에서 한꺼번에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어쨌든 나라의 주로 특산품이라던가 잘 나가는 물건을 서로 교류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어려운 거지, 그치? 사실 두 나라랑 사이가 다 나빠가지고 대신에 일본이랑 사이가 좋긴 했는데 일본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쵸?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사실 도와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발해의 3대 왕이었던 문왕은 더 이상 양쪽에 적을 두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랑은 화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발해 입장에서 둘 중에 누구랑 화해를 하는 게 자기 나라 입장에서 이득일까요? 신라는 좀 작은 나라, 엄청 발전한 나라는 아니지. 당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 그래도 상당히 발전한 나라죠. 그럼 누가 더 이득이야? 당연히 당나라랑 친해지는 게 그나마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앞선 나라인 당나라와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당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 때 배웠던 삼성 육부제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시에 중국이 안사의 난으로 크게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여러분 기억나? 알록산이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 일으키고 막 당나라 황제 도망가고 양귀비 자살하고 뭐 이랬던 사건 있었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이기 때문에 자, 이때 황제를 자칭하면서 당나라와 친하긴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긴 했습니다. 이제 발해는 황제라는 표현보다 황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발해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발전을 하다가 10번째 왕 선왕 시기 때 당나라가 약해진 시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됐습니다. 옛날 고구려 영토가 이 정도였으니까 고구려 땅보다도 훨씬 많이 넓어진 거죠. 물론 넓어지긴 했어도 사실 사람 사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발해가 훨씬 더 뭐 나라가 훨씬 고구려보다 잘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영토를 넓힌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도요, 발해를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나라, 융성한 나라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잘 나가던 발해가 926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아까 봤었던 거란의 반란을 틈타가지고 발해가 세워졌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갑자기 망한 거죠. 이 잘 나가던 발해가 갑자기 거란의 침입 하나만으로 망했을 이유는 없는데 왜 그렇게 망하게 됐는지 이유는 현재도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 분열이 있었다던가 고구려처럼요, 그쵸? 고구려는 마지막에 연개 소문의 아들들끼리 서로 싸움이 났지, 그치? 그 다음에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때 폭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밝혀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밝혀내가지고 떼돈을 벌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학습지 정리할게요. 무왕 때 당나라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물론 여러분 독자적인 연호를 쓴 건요. 이후에도 계속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 때 연호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당나라와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겠죠. 자, 문왕 때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황상칭호를 썼다. 그 다음에 선왕 때 당나라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잘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멸망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 사람들은 발해 사람들은 고려에 들어가서 산 사람도 있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사실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